안녕하세요. 디자인은 테크 메이커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을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른 내용들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른 또 영상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인 말씀부터 드릴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스티커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가공 방법, 즉 커팅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은 스티커는 보통 용지랑 좀 다른 점이 있죠. 일반 그 비닐이나 아니면은 그 열전사 시트와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죠. 비닐 우리가 많이 쓰는 접착 시트 혹은 비닐은 이 아래쪽에 라이너라고 하는 종이 혹은 필름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필름이 있죠. 플라스틱 필름이 있고 그 위에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커팅을 쭉 한 다음에 여기랑 이게 이제 바닥이고 위에 측면에서 본 겁니다. 뭐 위에서 보자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보조 시트를 붙여가지고 얘를 떼어납니다. 그 크리컷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시트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그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떼어내고 얘를 다른 곳에다가 붙임으로써 작업이 끝나고, 열전사 시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열전사 시트, 옷에 붙이는 열전사 시트 같은 경우는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필름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통 그 열전사 부분 PU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폴리우레탄입니다.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나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크리컷에서는 아이언온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플라스틱 시트가 있으면 요 플라스틱 시트 자체에 접착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밑에 이 우레탄 부분, 얘가 이쪽에 붙어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칼로 이렇게 여기를 이쪽에서 이쪽,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 바깥쪽을 벗겨내면 이쪽이 끈끈합니다. 끈끈하지만 뭐 작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쪽 부분에서 다리미 같은 걸로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을 가해요. 그렇죠? 이 위쪽은 보통 페트라는 페트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혹은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재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페트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페트라는 재질이 좀 아쉬운 점은 열을 좀 많이 가하잖아요. 한 160도 이상으로 가거나 180도 정도 되면 약간 우그러듭니다. 실제로는 180도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230도 정도 되면 녹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얇으면 160도나 180도도 안 돼도 160도 5도만 돼도 이게 우그러져요. 그 플라스틱 녹듯이. 얘가 정확하게는 콜라나 사이다병에 쓰는 재질인데 이거는 좀 내열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다른 PC 시트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내열성이 좀 좋거든요. 그 대신 단단해요. 여튼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저는 패스를 시켜놓고요. 여기서 열을 가하면 여기에 섬유가 있고 이 섬유의 전사가 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얘를 떼어내면 이게 남는 형식이죠. 그죠? 요게 비닐과 비닐과 그 다음에 열전사 시트를 붙이는 방식인데, 스티커도 비슷하긴 합니다. 스티커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여기에 우리가 스티커 용지가 있고요. 접착제가 스티커 용지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종이 같은 건데 이 위에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붙어 있지만 쉽게 떼어낼 수 있죠.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이제 스티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는 우리 바이닐이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시트지하고 그 다음에 열전사 시트하고 스티커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 라이너를 보통은 잘 안 자릅니다. 근데 스티커는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구조냐면 스티커는 뭐 요렇게 생긴 스티커를 만든다고 하면 이 모양을 이 네모난 용지에 그대로 놓고 여기만 잘라갖고 주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밑에 라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로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쓸 때 떼어서 쓰게 되죠.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커팅 방식, 즉 라이너는 안 자르고 위에 스티커만 자르는 방식을 키스컷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반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칼. 근데 실제로는 키스컷. 이게 이제 키스컷이 무슨 뭐 속어나 그런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이에요. 키스컷이라는 게. 이게 되게 오래된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 그림 같은 거 막 있고 그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있는 스티커들 있잖아요. 꽤 많죠. 이렇게 돼서 이걸 뗄 때 이 모서리를 우리가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붙이는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려가지고 그냥 스티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스티커들도 있죠. 여기 막 이렇게 그림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라이너 뒤에 배경지죠. 라이너하고 위에 스티커 용지가 완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똑 잘라진 형태를 다이컷이라고 합니다. 다이컷. 그 죽다 할 때 다이예요. 네, 다이컷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우리나라 말로 완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건 정식 명칭이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이건 정식 명칭입니다. 의외로 미국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도 전문 용어고요. 네.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이제 반칼, 완칼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른 용어들은 대부분 일본 말이 많아서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든 반칼과 완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리컷으로 스티커를 자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통 다이컷으로 자르면 이런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해파리다. 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에 막 이런 다리가 있겠죠. 해파리가 이런 느낌의 해파리 스티커가 있다. 네. 있으면 이런 해파리 스티커가 있으면 이 스티커를 이 형태 그대로 자르면 아까 다이컷이라고 그랬죠. 다이컷. 네, 다이컷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이컷으로 자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스티커를 자르는 압력, 즉 라이너와 위에 스티커 부분을 완전히 자르는 압력을 찾아낸 다음에 그냥 자르면 되니까요. 그죠? 톡톡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키스컷 같은 경우는 라이너는 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자르는 선이 이렇게 잘라지겠죠. 얘를 완전히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는 들어가되 얘는 이렇게 살짝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잘리면 안 되겠죠. 그죠? 완전히 끝까지 딱 잘리면 다이컷이 되니까 요 위까지 잘라야 됩니다. 보통 이건 이제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몇 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몇 번 실험을 해보면 이 위에 스티커 부분만 잘라지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찾으면 진짜 아주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키스컷을 할 때는 키스컷을 할 때는 위에 용지를 자르고 아래쪽 있잖아요. 요건 안 자르는 건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서 만약에 제품으로 팔거나 누구한테 준다고 할 때 스티커가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뭐 누구누구의 캣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누구누구 스티커 이렇게 한다면 여기 스티커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 안쪽은 키스컷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크리컷은 자를 때 한 압력으로 쫙 다 자르잖아요. 다 잘라요. 다 자른 다음에 얘를 내보냅니다. 옛날에는 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내보내요. 내보내면 다시 자를 때 완전히 정확한 위치를 자르다는 보장이 좀 없거든요. 실제로도 해보면 약간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1mm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키스컷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용지는 이만해요. 용지는 이만하고 내가 여기 출력을 해가지고 요거까지 딱 잘라가지고 그죠? 여기도 반칼하고 여기는 완칼로 딱 자르면은 여기 스티커로 이 상태로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선물도 주기도 좋죠. 근데 이거가 키스컷을 하면 여기도 키스컷 되고 여기도 키스컷 되고 여기도 키스컷이 돼요. 그렇죠? 키스컷이 돼서 이거를 안 잘린, 이게 안 잘린 형태가 됩니다. 얘가 안 잘린. 보통은 여기 안 잘린 형태가 되는데 이걸 보통을 자르려면 여기다 박스를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 겹쳐서. 그러면 여기 한 번 자르고 또 한 번 더 자르겠죠. 똑같은 위치를 내뱉지 않고요. 그러면 얘는 잘립니다. 요게 이렇게 잘려요. 딱. 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긴 키스컷을 하고 요 키스컷 압력으로 두 번을 자르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키스컷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컷을 하잖아요. 다이컷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커팅을 하면 간혹 운이 없어서 약간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잘리고요. 약간 밀리는 거죠. 커팅 라인이 밀리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크리컷 같은 커팅 머신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틀, 보통 톰슨 혹은 도무송이라 그러는데 요걸로 칼인데요. 이 형태로 된 칼이에요. 그걸 팍팍 찍어도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이 삐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이쁘죠. 그래서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면 동그란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이 바깥에 하얀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툭 잘린 것보다 하얀 라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다 하얀 라인이 되는 게 에러율이 적죠. 이건 팔 수 있는데 이건 팔 수 없잖아요. 이미지가 잘려버렸으니까 이만큼이 잘려 나간 거죠. 이미지가. 그죠? 근데 얘는 안 잘렸잖아요. 이미지가 하얀 여백이 좀 잘린 거죠. 그래서 얘는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만듭니다. 그죠? 여백을 만드는데 얘를 만약에 다이컷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를 손톱으로 해서 까야 돼요. 되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된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티커가 여기가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여백을 여기 줬습니다. 이런 하얀 여백이 있는 스티커예요. 여기는 안 잘리겠죠, 당연히. 여길 자르겠죠. 근데 여기가 그냥 한번 자르면 벗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요 밖에다 한 번 더 잘라요. 자, 여기 그림이 복잡한데 점이 있고요. 여기 스티커 하얀 여백이 있습니다. 요게 잘리는 선이죠. 하얀 여백이 요 밖에다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다이컷을 하고요. 얘는 키스컷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이걸 벗기기가 되게 쉬워져요. 자, 이렇게 하는 걸 이지필, EASY 쉽다는 뜻이고요. PEEL, 네,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필러 있죠, 필러가 이렇게 감자 껍질 벗기는 거 필러라고 하잖아요. 그 필러가 이 필이에요. 네, 그래서 이지필이라고 하는 스티커들이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떼어내는. 그러면 매우 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스티커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얘를 완전히 잘라내면 이걸 다이컷이라고 한다. 다이컷. 여길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네모난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아직 붙어 있다. 얘는 키스컷이라고 한다. 키스컷은 깊이 안 자르는 거고 얘는 깊이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라인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벗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이지필이라고 한다. 이지필입니다. 네, 이지필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지필이거나 뭐 키스컷일 때 키스컷의 압력은 이 다이컷을 만드는 압력보다 낮죠. 절반은 아니에요. 낮아요. 그리고 이 바깥쪽 압력은 이 완전히 커팅하는 다이컷의 압력과 똑같고 키스컷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고 이거를 이 자르는 부분을 키스컷 압력에 2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스티커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쉽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 키스컷을 만드는 압력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영상에 그 커스텀 매터리얼,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요, 정품 재료가 아닌 걸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요 키스컷의 압력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이 압력을 가지면 이 압력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다이컷은 그냥 자르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스티커 만드는데 문제가 없겠죠. 아, 그리고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압력이 적당한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자를 때 적당한 압력은 뭐냐면 우리 커팅 매트가 있잖아요. 자르고 나면 커팅 매트에 완전히 잘렸는데 커팅 매트에 자국이 거의 없다. 자른 자국이 거의 없다. 이게 최고입니다. 네. 이게 최고입니다. 만약에 자르고 났는데 커팅 자국이 살짝 남았다. 요거는 약간 높은 거예요. 압력이. 만약에 여기가 커팅된 게 강하게 남았다. 거의 이제 매트를 조금 자른 거죠. 네, 요거는 실패라고 보셔야 되는데 잘렸다고 해도 매트가 망가진 거예요. 이거 물론 더 쓸 수는 있지만 오래는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식이면. 자, 추가적으로 아마 스티커를 하실 때 있어서 크리컷 같은 경우는 프린트 된 컷이라는 프린트 된 컷, 프린트 된 컷이라는 기능이 있죠. 출력한 다음에 자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요거는 제 다른 영상에 이제 프린트된 컷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기능 첫 번째는 압력 설정하는 법. 네. 압력 설정하는 법은 영상에 있고요. 제 영상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프린트된 컷, 아까 얘기한 프린트된 컷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세 번째는 이 프린트된 컷을 쓰려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도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처음에 구입했을 때만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은 비교적 이제 정확하게 그 수정이 되고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가 약간 이동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약간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잘라야 된다 그러면 자르면 심한 경우 막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자릅니다.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나면 이게 최대한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이걸 몇 번 더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 적당하다, 이 정도 뭐 약간 오차나는 건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그냥 한번 하셔갖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쓰시다가 또 이렇게 틀어지면 또 캘리브레이션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거든요. 캘리브레이션을 아시면 되는데, 그럼 안 하고 그냥 쓸 수는 없냐? 프린트된 컷을 쓰려면 무조건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하시게 되고요.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주의하실 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은 이 기능들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4번이 만약에 있다면 스티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월만 해도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은 없고요. 베타 버전에만 있는데 이게 아마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컷 억세스를 구독해야 된다. 그래야지 쓸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이 클리커 전용만 써야 된다. 스티커를 클리커 전용만 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약간 선택의 여지가 좀 없죠. 네, 인쇄를 하고 나면 좀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냐면 전용은 잉크젯이에요. 잉크젯 프린터만 쓸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만 쓸 수 있어요. 레이저는 전용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잉크젯으로 좀 안 번지게 처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점프를 못 쓰니까 클리커 액세스가 있어도 이 스티커 기능을 사용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레이저 전용으로 그 클리커에서도 정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한 2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티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과 약간 실습적인 내용이랄까요? 실습적인 내용은 안 했죠. 네, 이론적인 내용을 끝냈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서 압력 설정하는 법은 제 영상 다른 곳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프린트 된 컷 요거 한번 보시면 웬만한 스티커는 다 자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본 영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